5가지 사랑의 언어. 아름다운 9월의 어느 토요일, 아내와 나는 레이놀다 가든에서 산책하며 세계 곳곳에서 들여온 꽃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 정원은 본래 레놀즈라는 담배 회사 재벌이 그의 땅의 일부를 개발한 것으로 지금은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일부이다. 장미꽃밭을 막 지나가는데 2주 전에 상담하러 왔던 애인이라는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보도에 깔린 조약들을 내려다보면서 깊은 사색에 잠긴 듯 했다. 내가 인사를 하니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웃었다. 캐롤린을 소개하니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들어본 중에 가장 심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체프먼 박사님,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질문은 아주 깊은 상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려 깊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주에 그녀와 상담 약속이 되어 있었기에 사실 그 질문은 내가 받은 질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에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함께 얘기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다. 그녀가 그 말에 동의하기에 캐롤린과 나는 계속 산책을 했다. 그러나 애인의 질문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캐롤린과 나는 그 문제에 대해 토의했다. 우리의 결혼생활 초기를 회상해 보며 서로 미워했던 경험을 기억했다. 서로 비난하는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급기야는 상처와 분노로 이어졌다. 분노를 품고 있으며 미움이 된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켰는가? 우리 부부는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비난하는 일을 계속하며 결혼 생활에 파탄이 올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도 약 1년이 지나고 나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차이점을 은연할 수 있는지, 결속을 파기하지 않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지를 배웠다. 사랑의 선택은 서로가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던 중에 이루어졌다. 일단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니 분노나 미움의 감정은 줄어들었다. 애는 우리 경우와 달랐다. 캐롤린과 나는 모두 마음을 열고 배우고 성장하려고 했었다. 애의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주에 남편에게 같이 상담받으러 가자고 애원했었다고 했다. 그녀는 결혼생활에 대한 책이나 테이프라도 들어보라고 간청했지만 성장을 위한 그녀의 모든 노력을 그는 거절했다. 그녀에 따르며 그의 태도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문제가 있는 쪽은 바로 당신이야. 라는 식이었다. 그의 생각에 그는 옳았고 그녀는 틀렸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했다. 남편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수년 동안 계속된 남편의 끊임없는 비판과 비난으로 사라져 버렸다.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나니 그녀의 감정은 완전히 고갈되었으며 자존감도 거의 파괴되었다. 애의 결혼 생활에 희망이 있을까? 그녀가 미워하는 남편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가 그녀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애는 아주 신앙심이 깊었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했다.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녀의 믿음이라고 나는 추측했다. 그 다음날 나는 애를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누가는 의사로서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1세기의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질서정연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의 말씀에 경탄하게 된다. 나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서 다음 말씀을 읽었다. 그것은 내가 사랑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심오한 도전은 애인이 찾고 있는 지침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원수가 된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당신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경멸과 미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하면 반응이 있을까? 그녀의 남편이 변화되어 그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원리는 앤의 경우처럼 파국에 처한 부부 사이에도 통할 수 있을까? 나는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앤이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구사해 그의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그도 결국은 그 응답으로 사랑을 표현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 다음 주에 나는 앤을 만나 그녀가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에 대해 다시 물었다. 그녀는 이야기 말미에 지난번 레놀다 가든에서 던졌던 질문을 되풀이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물었다. 체프만 박사님, 그가 내게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이 상황에 대해 의논해 보았어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친구 2명과 얘기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대강 얘기했지요. 라고 대답했다.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집어치우라더군요. 모두 내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내 고통만 연장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현실을 생각하며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을 수 없거든요. 당신은 지금 이혼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종교 도덕적 신념과 그것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감정적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듯하군요. 라고 말했다. 맞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느끼는 바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당신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손쉬운 해결책을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군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이혼하든 안 하든 두 가지 다 당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믿음이 당신에게 무척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녀가 긍정하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고 싶은데 당신의 결혼 생활에 이것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라고 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당신 남편에 대한 말씀으로 들리나요? 그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원수로 대했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가 저주도 했나요? 라고 물었다. 아니, 그랬습니다. 모욕도 했습니까? 자주 그랬어요. 당신을 미워한다고 했습니까? 예. 앤 당신이 할 생각이 있다면 한번 실험해 보고 싶군요. 당신의 결혼 생활에 이 원수를 적용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 싶어요. 내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감정의 탱크가 무엇인지 이미 그러하듯이 감정의 탱크가 수위가 낮아지며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고 단지 공허함과 고통만이 따른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사랑이 깊은 감정의 욕구이므로 사랑이 없으며 깊은 감정의 고통을 겪게 된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구사하며 그의 감정적 욕구가 충족되므로 긍정적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그녀에게 말했다. 이해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았다. 체프먼 박사님,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군요. 이제부터 내 생활을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사랑했으나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좋았던 감정은 서서히 사라졌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내 사랑 탱크는 텅 비어 있었고 분명 그의 것도 그랬을 겁니다. 박사님, 좀 더 일찍 이 개념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6개월간 실험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다 하겠어요. 라고 앤이 대답했다. 그녀의 긍정적 태도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 실험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선 우리의 목표를 적어봅시다. 6개월 이내에 가장 변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아주 진지하게 글렌이 다시 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함께 시간으로 보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함께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 그가 내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끼고 싶죠. 둘이 대화하면서 외식도 하고 싶고요. 내 말에 경청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내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함께 여행하며 다시 재미있는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그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그 밖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잠깐 쉬더니 계속 내 쪽에서는 그에 대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갖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존경심도 다시 갖고 싶고요.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앤의 말을 받아 적고 있었다. 그녀가 말을 멈추자 나는 적은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다. 아주 힘든 목표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지요? 라고 내가 물었다. 지금은 불가능한 목표 같지만 내가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6개월 후에 당신과 글렌이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가설을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가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글렌의 사랑의 언어를 6개월간 계속 구사하며 그동안 그의 감정적 욕구가 충족될 것입니다. 그의 사랑 탱크가 채워짐에 따라 그도 당신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 가설은 사랑을 갈망하는 감정적 욕구는 인간의 가장 심한 감정적 욕구이며 이 욕구가 충족되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근거로 합니다. 나는 이 가설을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글렌은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쏟으며 글렌이 점차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이 가설은 시사합니다. 라고 계속해 말했다. 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읽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루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은 사람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며 상대도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합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상대를 친절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주적 행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태자를 놓고 사랑으로부터 뛰쳐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랑의 면전에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글렌이 당신의 사랑의 행위에 반응할 것이라 보증할 수도 없지요. 단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입니다. 상당가는 개인의 행동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없다. 조사나 성격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해서 단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언할 뿐이다. 앤이 가설을 긍정하기에 그러면 당신과 글렌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미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며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같은데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근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대화하며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그 부분이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가 나와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우리의 관계보다 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것들이 그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근래 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내 생각에는 스킨십 같은데 특히 성적 부분을 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우리의 성관계가 더 활발했을 때 그는 내게 참 잘해 주었어요. 바로 그게 그의 사랑의 언어예요. 당신이 그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불평한 적은 없었나요? 있어요. 그는 내가 잔소리를 한다고 하지요. 내가 그를 지지하지 않고 그의 생각에 반대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좀 생각해 봅시다. 스킨십이 그의 제1의 사랑의 언어이고 인정하는 말은 제2의 사랑의 언어 같군요. 제2의 사랑의 언어를 말한 이유는 그가 부정적 말에 대해 불평한다면 긍정적 말은 의미있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설을 테스트할 계획을 세워봅시다. 집에 가며 글렌에게 우리 부부 사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좀 더 좋은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지 당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봐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테니까요. 지금 당장 말해도 좋아요. 아니면 생각해보고 내게 알려줘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의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처음의 말로 부부관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고 제2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라는 추측을 토대로 당신은 한 달 동안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글렌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제안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계획에 참가하세요. 글렌의 긍정적인 말을 보고 그것을 말로 칭찬하세요. 그리고 불평하는 말을 중지하세요. 만일 불만사항을 토로하고 싶으며 글렌에게 하지 말고 수첩에 기록하세요. 스킨십이나 성관계도 먼저 시도해보세요.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그를 논하게 하세요. 성관계도 처음 2주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식으로 목표를 세워보세요. 애는 지난 6개월간 단지 한두 번의 성관계를 가졌었다고 내게 말했다. 나는 이 계획이 문제의 짐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프만 박사님 그것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앤이 말했다. 그가 나를 무시할 때 성적으로 반응하기가 힘들어요. 성관계 때 나는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내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나를 침대로 끌어들여 내 몸을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것이 싫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 수년간 별로 그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대부분의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가 생깁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며 성적으로 이용된다고 느끼죠.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과 반대니까요. 그렇게 하기에 당신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자나 이용하는 자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읽고 이러한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앤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기에 나는 계속 말을 했다. 하면 고개를 약간씩 끄덕거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많은 질문이 있음을 보였다. 제품은 박사님 그렇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성이 아닐까요? 예, 그럼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행위를 구별해 봅시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전혀 없는 감정을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건 위선이고 긴밀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 사랑의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선택입니다. 행동은 반드시 깊은 감정적 연대감에서만 나온다고 단언하지 마세요.
단지 그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감정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비정상적이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 사랑의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행동은 그들의 태도나 행동이나 처신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적어도 무엇이든 그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애는 내 답변에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것을 다시 의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실험이 잘 되면 아마 그건 애는 깊은 신앙심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 한 달이 지난 후에 글렌에게 물어보세요. 글렌 몇 주 전에 이제 좋은 아내가 되기에 노력하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나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글렌이 뭐라 하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는 냉소적이고 무리하고 적대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의 반응은 어떻든지 말다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정말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니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 놓고 말하라고 하세요.